안녕하십니까. 세진양동 컨설팅 김기룡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즉 우리가 현장에서 기준점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점을 잡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생산비 절감 기술, 또 이상적인 산자 구성과 포유 모돈과 포유 자돈의 기본적인 관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바디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는 것과 또 하나의 모래시계로 보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림에서도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노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노파 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갓을 쓰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 농장을 바라봤을 때 보통 한 단면만 보고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농장의 운영에 하다 보면은 어떠한 내 농장의 기준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농장을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어떠한 점을 개선시킬 것인가,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생산 성적과 모든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논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양돈장을 경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자금의 흐름과 대지의 흐름입니다. 즉, 자금의 흐름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농장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예부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급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자금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 대지의 흐름입니다. 대지 흐름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식돈과 또 하나는 비육돈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하고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장을 운영하는 데는 판매 투수를 꾸준하게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대지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 4, 5월 달에 후보돈을 더 구입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돈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3개월 후에 교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 4, 5월 달에 후보돈을 30 내지 40%가량을 더 구입해라. 그리고 6, 7, 8월 달에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교배 복수를 10 내지 20% 정도 더 교배를 시켜라. 이것들이 10월, 11월, 12월 달에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재발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만율의 균일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교배 복수를 더 늘립니다. 이 분만율이 즉 분만율이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판매 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교배 복수를 10 내지 20% 더 교배시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대지의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즉 대지의 흐름은 뭐냐? 판매 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느 달은 우리가 판매 두수가 많고 어느 달은 판매 두수가 적고 이러한 운영 방법이 아니라 꾸준하게 판매 두수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굉장히 농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맥을 잡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면 생산비 절감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울여라.
옛날에는 기억에 의한 농사였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 농장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대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한 기록에 의한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산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장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해서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문제점을 진단하게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농장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양동장에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 수많은 작업을 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생산성 극대화에 우리가 최대한 생산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생산 성적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농장의 자금의 흐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위에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전산 기록의 장점이 뭡니까? 농장의 생산 성적의 표준화를 만든 겁니다.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 없이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에 의한 우리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한 농장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내 농장만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사하는 기록의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성적이 좋은 농장과 성적이 좋지 않은 농장들의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 발견해서 그것이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 농장에 계속적인 마이너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변동폭이 컸을 때 또는 지육단가의 변동폭이 컸을 때는 이러한 조치가 내 농장의 대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장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농장의 어떤 기준이 뭔가, 우리나라의 기준이 뭔가, 또 상위 그룹 농장들의 기준이 뭔가, 이런 것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비교의 대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산비 절감 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료 단가를 낮춰라. 내 농장의 킬로그램당 사료가 얼마인가, 내 농장의 출하 일두당 사료비가 얼마인가, 이것도 모르고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농장의 킬로그램당 사료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말 결산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올말 결산에서 내 농장의 킬로그램 사료 단가가 얼마나 나가는지, 또 다른 농장의 사료 단가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러한 것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료 급여 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가격이 좋았을 때 그냥 젖먹이 사료나 육성동 사료로 끝내지는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농장의 대지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급여 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료급여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내 농장의 킬로그램당 사료 단가가 굉장히 많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농장에 한 달에 출하하는 사료에 출하 두당 사료비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한 달에 나가는 사료비에다가 출하 두수를 나눠버리면은 내 농장의 출하 일두당 사료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내 농장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다른 농장에 비해서 내 농장의 비교의 대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료 단가를 낮춰라. 그래서 이러한 사료 단가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료급여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농장들은 가장 가격이 비싼 젖먹이 사료나 육성동 사료로 내 농장을 출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지의 품질도 있지만은 내 농장의 킬로그램당 사료 단가가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 농장에 들어오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료비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사료비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료급여 프로그램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농장의 수익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듯이 비싼 쪽의 사료를 오랫동안 먹이면은 내 농장의 출하 일두당 사료비는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농장의 수익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사료 급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우수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사료 급여와 생산비 또는 사료 급여 체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사료 단가에 이러한 급여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돼지 사료, 즉 115, 2호, 3호 사료를 우리가 급여 일수를 25일, 그 다음에 이유자돈 사료를 우리가 51년까지 먹여라. 젖먹이 사료를 95일년까지 먹여라. 육성돈 사료를 131년까지 먹여라. 비육돈 사료를 출하 때까지 먹여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료 급여 체계 프로그램을 잘 갖고 가야 돼지의 품질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맛이나 마블링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넘어갔을 때는 내 농장의 생산비를 상당히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단가를 낮추는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농장을 100%로 사료 급여를 했을 때 포유자돈 사료를 1%를 먹여라. 이유자돈 사료를 6%를 먹여라. 젖먹이 사료를 21%를 먹여라. 육성돈 사료를 22%를 먹여라. 비육돈 사료를 32%를 먹여라. 번식돈 사료를 18%를 먹여라. 번식돈 사료 중에서도 임신돈 사료를 11%를 먹여라. 그 다음에 포유돈 사료를 7% 먹여라. 그래서 총 합계가 100%입니다. 물론 사료회사마다 약간의 급여 프로테지가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들을 먹였을 때 내 농장의 킬로그램당 사료 단가는 또는 출하 일두당 사료비는 그만큼 낮추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급여 프로그램이 농장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인데도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료급여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은 2개 있어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먹이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농장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러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산 성적을 올려라.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PSI가 몇 둔가 우리가 확인하고 내 농장의 생산 성적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물론 시설적인 부분, 환경적인 요인 또는 정돈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연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생산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그만큼 내 농장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화재 등 재해를 방지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질병 또는 화재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해라, 협동해라. 바로 이것이 생산비 절감 기술의 5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생산비 절감 기술 이런 5대 원칙을 내 농장을 얼마만큼 잘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양동장의 생존 전략은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내 농장의 재무구조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 있고 투명성 있게 경영해라.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기록과 진단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기록과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이 가능합니다. 기록이 없으면은 이러한 투명성 있는 경영이 하에 나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성 있는 경영이라 다른 농장과 성적이나 소득 비교를 해라. 즉 우수한 농장을 벤치마킹해라.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농장의 생존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적인 산차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산차 구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역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항상 내 농장에 12 내지 15%가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1산차가 20%, 2산차가 16%, 3산차가 15%, 4산차가 14%, 그 다음에 3산차가 15%, 4산차가 14%, 5산차가 13%, 6산차가 10%, 7산차가 8% 이러한 역직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요즘 다산종 모종 같은 경우는 1산차부터 상당한 산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다산종 모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 6산차까지만 쓰고 7산차부터 되도록이면 도태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농장의 산차 구성표가 잘 맞아야만이 아무리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PSI는 20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산에서 5산의 그 적정 산차가 평균 60%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 농장의 가장 이상적인 산창 구성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1강좌에서는 우리가 자금의 흐름과 대지의 흐름,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 기술과 이상적인 산차 구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내 농장에 가장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